혹시 총재님 대출 나라라는 사이트 아세요? 대부 역경매 사이트인데요. 게시판에다가 나이하고 직업을 쓰고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면 대부 업체들이 줄줄이 내가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한 달에 12,000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신규 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2019년 3년 전만 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21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롤오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절박함은 한국은행에도 금감원의 자료에도 없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번 국감에서는 컨셉이 기후 국감인데요. 첫 질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계부채 절대 규모의 증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표해 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가계부채 문제 핵심 지표는 상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규모도 증가했지만 상환 능력은 고령 청년을 막론하고 계속 악화됐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산 폭등 국면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이걸 묵인했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지만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2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총재께서는 지금 자금 순환 기준으로 작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80%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금 순환 기준. 자금 순환 기준.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206%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들이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2배가 넘는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나라가 OECD 역대 통계상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 넘어간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빼고 6군데입니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 이 중에 4개국은 이른바 복지국가입니다. 연금제도랑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호주는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 가계부채 비율을 100%포인트 이상 떨어뜨렸어요. 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해온 셈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이 20%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12%죠. 사회안전망 취약하고요. 자원부국 절대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는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으로 일관했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버텨라 이런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어요.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금융안정 상황 발표를 하셨는데요. 총재님이 오시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들여서 작성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차주의 채무부담 능력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연체율과 취약차주 비중은 낮은 수준이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자 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거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거다. 이렇게 분석하셨거든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거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정말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압박이나 공포를 제대로 반영한 표현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좋은 자료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혹시 총재님 대출 나라라는 사이트 아세요? 모르면. 일종의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대부 역경매 사이트인데요. 게시판에다가 나이하고 직업을 쓰고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면 대부 업체들이 줄줄이 내가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200만 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8개 업체가 서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거든요. 이런 글이 한 달에 몇 개나 올라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에서 도움을 받아서 표를 좀 만들어봤어요. 표를 보시면 한 달에 12,000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신규 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금액의 분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2019년, 3년 전만 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21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지급하기 위해서 더 하는 건가요? 롤오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절박함은 한국은행에도 금감원의 자료에도 없어요.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강조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8월에도 정부하고 같이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봤습니다. 정부하고 어떤 지원 방안 마련하셨습니까? 재정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는 지금 주로 금융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저는 늘 하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6월에 기준금리 3.25%였을 때 당시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내용이 서민금융지원, 원리금 감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전환대출, 질적구조 개선하겠다,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래도 가계부채가 1000조가 안 됐고 부채 비율도 150%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200%를 넘었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대출 나라 같은 곳들도 우후죽순 생겼어요. 저는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한 적 없는 이런 상황에서 10년 전에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자체를 강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총재께서 선별 지원을 강조하시는데 뭐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재정 지출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는커녕 효과도 제대로 측정을 못하고 있는 유류세 감면으로는 조세 지출로 막 9조씩 쓰면서 긴축을 한다고 재량 지출은 10%를 줄인다고 해요. 근데 재량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 지출입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이런 정책이 진짜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가 상황을 잡지 않고는 사후적으로 모두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하고 계시고요. 저는 재량 지출을 10% 줄이는 정책이 저소득층 가구 부담 덜어주고 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을 팽창으로 가는 것은 그 이후에서 하는 것은 지금은 정책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정부가 재량 지출을 10% 줄이고 하노니 기준금리를 50bp에서 100bp 인상할 때 그게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내년 예산안 시점 통과 시점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리 인상 효과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재량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실무자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지출을 줄이냐에 따라서 분배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할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줄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가기 어려울 텐데 재정이 줄 때 그 줄어든 재정과 금리 상황이 영향을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